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1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전체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자,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현재 연말 장세 또는 연초 장세, 또 내년 장세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장세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 특히 현재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면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비록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려놓은 동그라미 부분에 삼산 형태, 즉 헤드 앤드 숄더 형태의 모습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세적인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 수준의 그런 부담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추세적인 강세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한 번의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그 기간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속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나오고 있죠. 실속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종목별로 또는 어떤 구간별로 보면 손실 나기도 하는 꽤나 까다롭고 힘든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부분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볼 때 지난 3월달 이후 8월 말까지 강력한 지수 상승과 함께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지수 회복 장세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시장을 이끌었던 핵심 종목분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BBIG 시총 상위주,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도 포함이 되죠.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고요. 2차전지, 또 5G, 또 몇몇 시장과 관련된 바이오주, 또 게임주, 엔터주 등등. 자, 이런 종목들이 모두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전만큼 탄력을 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처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등이 나와도 아주 짧은 반등이 나오지 강력한 주가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내림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재 장세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변화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강력한 회복 장세는 일반 개인들이 이끌었지만 향후 전개되는 장세의 주역은 일반 개인이기보다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어, 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늘려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너무 지나칠 정도 꾸역꾸역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과거 상당히 우리가 중점을 뒀던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힘을 못 써서 더욱더 답답함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뭐 중심은 전혀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강력히 계속 무게 중심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약간 뭐 그러한 전략에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상당히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물론 비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에너지 관련주 전반, 거기에 수소차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폭넓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솔루션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도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하나 솔루션에 들어가야 된다. 즉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하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 조금 초점을 좀 맞췄던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태양광 쪽에 초점을 맞춰서 봐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이라고 하는 주제, 그런 테마에 전곡을 찔러서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과연 지금이라도 해볼 만한 것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거기에 핵심이 되는 종목이 뭔지, 그리고 단기를 해볼 만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지, 또 해볼 만한 것인지, 또 특별한 종목이 따로 있는 것인지, 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안내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유료 정보 서비스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2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순서를 밟아서 일단 이슈부터 간단하게 점검을 할까 합니다. 자, 미국 증시도 약간 제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지금 미 여야 간 다시 그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교착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 백신 개발에 약간 차질이 있다는 것이 악재로 되고 있다는 건데 근본적인 악재는 아니죠. 존슨앤존슨의 일라이 쪽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아직 임상이 중단됐다든가 하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큰 악재는 안 된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국내 주요 뉴스 중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현대차의 지금 체제가 좀 바뀐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정의선, 그 전까지는 부회장인데 앞으로 회장이 됩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로 이제 바뀐다는 건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즉,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정의선 체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동차 시장의 격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격변에 그것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차가 된다는 거고, 실제로도 현대차는 수소차 분야에서는 그쪽 부분 확고부동한 1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문으로 따지면 FCEV라고 표시를 합니다. FCEV의 확실한 선도 주자로 부각되고 있고요.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EV 전기차, AD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리고 UAM은 도시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도시 항공 이것도 준비를 한다고 했죠. 뭐 이런 부분. 차세대 이동수단, 모빌리티라고 했죠. 정의선 부회장이 계속 모빌리티를 강조를 했었죠. 원래는 이동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모빌리티인데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AD,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동차라고 하는 그 운송수단이 더 이상 운송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된다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공간이 어떠한 문화를 향유를 한다든가 휴식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개념까지 포괄해서 그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가장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더욱더 수소 공급 시스템을 맡게 되고, 더 나아가서 현재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죠. 그 부분도 글로비스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글로비스는 정의선 신임 회장, 이 사람의 가장 지분이 많은 그런 계열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그때 그랬지만 한번 이 종목도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 현대 모비스와는 별도로 한번 단기 매매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우면 그냥 현대 모비스로 약간 느리긴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 하는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그리고 시장 정보 잠깐 해보고 요 오늘 주요 주제 태양광 보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주변을 보면 뭐 나스닥 선물이 나쁘진 않아요.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조금 약합니다. 아마도 수급과 관련돼서 약간 꼬인 듯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죠.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기관들이 다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로 현재 이 거래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들어서 아직까지는 순매도고요. 다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또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베이시스가 좀 낮아요. 이 점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이 바람에 시총 상위 쪽, 여기에는 BBIG도 포함이 돼요.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 LG화학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소 물량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가 하는 건데, 다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LG화학은 장착 차량의 화재라고 하는 그런 악재가 있어서 더욱더 조금 낙폭 깊어지지만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어느 때 그 종목을 매수할 타이밍이다 하는 것이고, 갖고 계신 분 이왕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보유가 됩니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는데 적절한 타이밍, 아주 최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주요 주제 태양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각 배경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 수여된다는 것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것, 조 바이든 현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제일 당선될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 사람은 거의 그 환경운동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 집중할 소지가 높다는 그런 분석이, 그것도 골드만삭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2023년도까지 지금 현재 태양광 각설이나 장비 또는 소재 또는 수요 기반 이런 쪽 그 시장을 한 50%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15% 정도 급성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도요. 보편적으로 석유화 또 화석 연료 에너지와 관련돼서 관계된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구가 향후 10년 후에 에너지원의 중심이 바뀐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10년 후가 되면 석유 수요의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태양광이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전망을 해놨습니다. 10년 후부터 말이죠.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태양광의 비전이 상당히 밝아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일단 전반적으로 태양광과 관련된 테마를 밝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SKC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태양광이 반드시 그렇게
전망과 현재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SKC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SKC는 최근에 그 지난 8월 말까지 급등했던 것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뜬 것이지 태양광 때문은 아니죠. 자, SKC와 태양광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좋을 때가 2000년대, 2008년도, 9년도 그때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당시에 SK그룹도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 진출할 때 주역을 담당했던 계열사가 바로 SKC였습니다. 아마도 기억났을 거예요. 지금도 상장된 아직도 상장돼 있죠. SKC 솔믹스, SKC 솔믹스가 있고요. 또 SKC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사 SKC 에코솔루션이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진출을 하면서 태양광 현재 뭡니까? 태양광 칩에 태양광 칩이 거기도 칩이 있어요. 태양광 셀을 보호하는 필름. 그래서 EVA 필름이라고 해요. EVA 필름이나 백시트, 예, 백시트 이런 쪽에 진출을 했고요. 더 나가서 인got, 웨이퍼 이런 것까지. 이거 인got, 웨이퍼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반도체 제조 공정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2000년도, 2010년, 2011년 정도까지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태양광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이 강력히 치고 올라가면서 모든 시장을 잠식해 버렸다는 것이죠. 웬만히 원가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다 그때부터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SKC도 현재 그러한 어떤 경쟁 심화라고 하는 시장 환경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SK 솔믹스 또 SKC 에코솔루션 자회사들의 태양광 사업 부분이 다 철수되거나 중단되거나 했다는 것인데 비단 SK그룹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런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OCI 아시죠? 아직도 살아남아 있죠. OCI 같은 경우에 한때 각광받았던 이 업체가 이 태양광 때문에 대규모 적자 상태, 아직도 그 적자 상태 면치 못했고요. OCI. 옛날 동양제철화학이죠.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지금은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정밀화학도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다. 그것도 포기했고요. 하나솔루션도 그 당시 폴리실리콘 사업, 태양전지, 뭡니까, 셀 원재료가 그 폴리실리콘이죠. 이거를 하려고 했다. 이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자체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넥솔론, 특히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렇게 견실했던 업체가 태양광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룹 전체가 와해가 됐다 했을 정도로까지 태양광 미친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외 신성이 아직 살아남아 있죠.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혹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사실상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지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영역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중국의 그 시장의 대부분이 잠식되면서 태양광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건데 태양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풍력도 어려웠습니다. 풍력. 이 점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솔루션에서 그 답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보게 되면 금년 현재 특히 4월달 이후에 급격히 부상되고 있다 하는 그 주가 흐름도 또한 놀랍지만 저는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게 실적인데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부분입니다. 하나솔루션 그 전체로 봤을 때 분기당 영업이익 규모는 대략적으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때부터 그동안 계속 애를 먹였던 태양광 하나QCL이죠. 하나QCL 사업 부분이 489억 영업이익을 내고 그리고 327억 원 그리고 3분기 때 656억 하더니 금년 1분기 때 1000억 원 넘는 실적을 냈다는 것이죠. 물론 2분기 때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그동안 애물단지 역할을 했던 오히려 적자를 탈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러한 사업 부분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아닌
효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5분기 연속 비교적 알짜배기 수익을 냈고 6분기 연속이네요. 이런 정도면 흑자 베이스, 흑자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하나솔루션이 치열한 특히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어떤 경쟁을 이겨내고 특히 EPC, 설계, 조달, 시공, 종합 솔루션 제공입니다. 이쪽을 통해 셀까지, 셀과 관련된 가장 최상, 전 세계 최상의 셀을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하나솔루션입니다. 물론 미국, 독일계 업체를 인수해서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곳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그를 통해서 고급화 전략을 시도를 했고 이것이 통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현재 태양광의 가장 태양광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장이 유럽입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그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현재 하나솔루션이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어떠한 배경을 만든 것으로 현재 그런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비단 이러한 변화는 하나솔루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한계 상태에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도산이 되면서 경쟁이 약간 약화된 거, 경쟁 심화가 어느 정도 조금 호전이 된 그런 측면도 함께 작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혹한기를 지나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전하고는 조금 다른 비교적 좋은 현재 환경을 좀 맞이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가령 뭐 신성 ENG나 SDN,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2018년도까지 상당히 어려웠다가 2019년도부터 작년부터죠. 흑자 베이스로 반전이 된 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솔루션 극적인 실적 반전,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그만큼 지금 꼭 정책 환경이나 어떤 테마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 없이도 태양광 자체 산업 분야가 상당히 다져지면서 현재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 수혜까지 받는 환경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펀더멘털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특정 우리가 추구해 볼 만한 테마로서 그 테마가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요. 제가 정리한 4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슈가 상당히 강해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 이슈가 상당히 강하죠. 정책, 조 바이든 효과도 있고요. 한국판 뉴딜도 있고요. 이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또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그 테마가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바이오 테마가 상당히 수명이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수명이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 수명이 최소한 4년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길죠. 그 펀더멘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이 그 펀더멘털 얘기하는 거잖아요. 펀더멘털이 그렇게 어려웠던 혹한기를 지나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가령 반도체 선도주 삼성전자인 것처럼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선도주는 당연히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전 세계 태양광셀 세계 1위 업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 전 세계 국내외 관계된 어떤 뭡니까? 또는 법인이나 관계기관들을 설립을 했는데 거의 40개, 50개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업 기반이 확충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사실 선도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PER 수준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갈 수 있으니만큼 또 선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무게중심은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별도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 SKC가 됩니다. SKC도 지금은 태양광 사업부문 상당 부분을 철수하긴 했는데 여건상으로 봤을 때 SKC도 지금 석유화학 부분 사업도 필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필름을 조금 더 다시 그 변형시키면 태양광 필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시도할 가능성도 업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브렉시트 등 일부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KC도 태양광과 관련돼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2차 전지 동박과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이 있는 데다가 태양광까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조정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죠. SKC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화력에 한때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낫고요. 좀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SKC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단기 매매는 실적 기반이 약간은 부실하고 실적 기반이 다소 부실한 것이 아니라 다소 좀 약하고, 그리고 워낙 일반 개인들이 단타로 많이 붙어서 주가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긴 한데요.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리다 코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성 ENG도 되고요. 또 SDN 같은 종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국간에서 할 수 있다는 정도로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 대상도 하나 말씀드렸었죠. 특별 대상은 바로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보통 태양광은 어떤 벌판에다가 태양광 쇠를 만들어 놓고 지별판이죠. 직광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 방식이 있고, 지붕에 다는 루프탑 방식이라고 합니다. 루프탑 방식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독일부터 시작해서 또 특히 우리나라 여건 등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어떤 벌판이나 루프탑 방식보다는 창호 방식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이죠. 창호 방식과 관련돼서 창호 방식, 태양광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따진다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니테스트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 실제로도 한전과 그와 관련된 협력을 맺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약간 밋밋하지만 어느 순간 유니테스트가 탄력에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이 종목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움직인다 싶었을 때는 그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종목은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조기에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이 업체는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측면, 이 종목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위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